꺼진 사무실. 둘이 만나든 말든 상관 않겠다고 했으니까 안 하겠는데. 딸깍 스마트폰 알림 소리에 강세리의 눈동자가 흔들립니다. 그래도 예의 지켜. 바람난 게 자랑이야? 만나려면 몰래 만나. 적막한 공간 속에서 유일하게 생동하는 건 그녀의 심장이었습니다. 우리 누나 어때요? 그림체가 너무 잘 어울리는데. 그녀는 반사적으로 노트북을 덮었고 휴대폰 화면에 떠오른 낯선 IP. 로그인 감지라는 메시지를 바라보며 숨을 삼켰죠. 우리 둘이 너무 잘 어울린다는데요? 이해해줘요. 누나 바보라 이래요. 저도 제인 씨 바보거든요. 설마 강재인? 질투가 났나 봐요. 강승우 대리한테 들었거든요. 태호 씨와 저녁 약속이요. 심장이 점점 더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내가 반대할 자격도 없는데 내가 먼저 좋아했으니까. 그녀는 핸드백을 움켜쥐고 사무실을 향해 달려갔습니다. 고급 힐소리가 복도에 메아리치며 위기감을 고조시켰고 문을 열자마자 그녀의 눈앞엔 익숙하지만 반가울 리 없는 얼굴이 있었습니다. 노트북 앞에 앉아있던 건 다름 아닌 강재인. 그녀는 여유롭게 고개를 들고 세리를 바라보며 마치 오래전부터 그 자리를 점령해온 사람처럼 조용히 말을 건넸죠. 생각보다 늦었네 세리씨. 당신 컴퓨터 참 많은 걸 품고 있더라. 강재인은 프린터기에서 종이 한 장을 뽑아 들었습니다. 두꺼운 글씨로 표시된 H&K 이중 계약서. 그녀는 그것을 탁자 위에 내려놓으며 한마디를 덧붙였죠. 이걸로 끝났어. 이번엔 내가 대가를 치를 차례야. 세리는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심장이 무너지듯 내려앉았지만 겉으론 여전히 당당한 척을 유지하려 했습니다. 내가 황 회장 목숨까지 구한 사람이야. 그 공로 하나면 이 계약서쯤은. 그녀는 말끝을 흐리며 눈을 피했지만 강재인은 가차 없었어요. 지호가 내 친자가 아니라는 것도 포함돼. 병원 기록, 출산 당시 데이터, 그리고 너의 이메일 계정에서 찾은 증거들. 법은 진실에 민감해. 정황이 아니라 사실로 증명됐다는 거야. 세리는 그제서야 침묵했고 입꼬리가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눈동자는 분노와 두려움 그리고 불안으로 복잡하게 얽혔고 손끝은 서서히 냉기를 띄었죠. 제이는 한 걸음 다가가 그녀의 눈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당신이 나한테서 뺏어간 것들 이제 되돌려받을 거야. 그동안 웃으면서 참은 내가 바보였겠지. 하지만 오늘부터는 달라. 나는 강재인이고 당신 같은 사람에게 무너질 존재가 아니야. 세리는 짓눌린 숨소리를 내며 뒤로 물러났습니다. 벽에 손을 짚은 채 그저 숨을 내쉴 뿐이었죠. 그러나 그녀의 눈에 또다시 익숙한 광기가 번지기 시작했습니다. 끝났다고 생각하지 마. 나는 절대 무너지지 않아. 그녀의 말에 제이는 담담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발버둥쳐. 난 내가 얼마나 추하게 무너지는지 똑똑히 지켜볼 테니까. 그 시각 환기차는 병실에서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익숙한 천장의 형광등 불빛, 희미한 의료기기 소리, 그리고 코끝에 스치는 소독약 냄새가 그를 현실로 끌어올렸죠. 조용히 고개를 돌리자 창밖으로 흘러가는 구름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시선은 풍경에 있지 않았어요. 창밖 너머 어딘가 더 이상 손에 닿지 않는 한 사람을 떠올리고 있었죠. 제이는 날 정말 사랑했던 거였구나. 그녀가 조건 없이 내밀었던 손길, 고단한 하루 끝에 준비해 주던 저녁, 작은 말에도 웃던 미소. 모든 기억이 퍼즐처럼 맞춰졌고 기차는 이제야 그녀의 진심을 헤아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미 그녀는 그 곁에 없었고 자신은 여전히 굴레 안에 갇혀 있었죠. 세리는 이혼은 없다며 강하게 버티고 있었고 언론과 이사회는 YL 그룹의 오너 리스크를 부각시키며 회장직 유지조차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전처와의 복잡한 관계, 세리와의 파탄난 부부생활, 어머니 노숙자와의 갈등까지 모든 것이 그를 짓누르고 있었죠. 의사는 차트를 보며 조심스럽게 말을 꺼냅니다. 환자분 위경련뿐만 아니라 심한 스트레스성 협심증 증세까지 보이십니다. 정밀 검사를 해보셔야겠습니다. 지금 상태로 무리하시면 안 됩니다. 기차는 의사의 말에 작게 고개를 끄덕이며 창밖을 다시 바라봤어요. 마음은 제인에게 향하고 있었지만 현실은 그녀와 너무나 멀어져 있었습니다. 내가 그녀를 선택했더라면 지금쯤. 하지만 그런 후회조차 이젠 사치처럼 느껴졌죠. 그는 심호흡을 하며 이불을 끌어올렸습니다. 차가운 병실 공기가 그의 가슴을 조였고 그 차가움이 지금의 자신을 가장 정확하게 대변하는 듯했죠. 갑작스레 핸드폰 알림이 울렸습니다. 세리에게서 온 메시지였죠. 병실에 들르겠습니다. 지호가 보고 싶어 하네요. 그 문자 하나에 또다시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지호. 그 아이는 누구의 아이일까? 진심으로 사랑했던 적이 있었던가? 그는 자신이 아버지였던 적이 있었는지조차 자신할 수 없었습니다. 병실 문이 열릴까봐, 그 한 발작 소리가 들릴까봐 그는 베개를 끌어안고 눈을 감았습니다. 차라리 지금은 누구도 보고 싶지 않았어요. 회복도 책임도 감정도 잠시만 멈추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그는 또다시 조용한 어둠 속으로 스스로를 밀어 넣었습니다. 정윤이와 노숙자는 또 한 번의 충돌을 벌입니다. 날아간 60억의 책임을 서로에게 돌리며 몸싸움까지 벌어졌고 그 모습을 황나라는 멀리서 지켜보다 한숨만 내쉽니다. 어쩌다 이 가족이 이렇게 됐지. 한편 황기만은 여전히 딸 공주님을 그리워하며 무기력한 일상을 보냅니다. 은호의 스케치북을 꺼내든 그는 눈시울을 붉히며 회한해졌습니다. 그때 내가 조금만 덜 욕심냈다면. 하지만 그 회한도 잠시. 노숙자는 여전히 돈만을 외치며 아들을 몰아세웁니다. 돈이 있어야 사랑도 있지. 기차는 지친 듯 눈을 감고 중얼이죠. 그게 엄마가 내게 해준 전부였어.
그 무렵 DH홀딩스는 소박한 회식을 열고 있었습니다. 바람이 선선하게 불어오는 저녁 회사 옥상엔 간이 테이블이 놓였고 치킨과 맥주, 탄산음료가 어우러진 자리엔 웃음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 중심엔 강재인이 있었습니다. 환하게 웃으며 사람들과 대화를 주고받는 그녀의 얼굴엔 오랜만에 평온이 감돌았죠. 그러나 그 웃음 뒤엔 끝나지 않은 전쟁이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리에서 조용히 일어나 바람을 쐬기 위해 난간 쪽으로 걸어갑니다. 핸드폰을 꺼내 잠시 무언가를 확인하던 그녀의 눈빛이 잠시 흔들리더니 곧 차분함을 되찾았죠. 그 순간 멀리서 그녀를 바라보는 시선이 있었습니다. 바로 황기찬. 그는 병원을 나선 후 곧장 이곳으로 향했습니다. 그 누구에게도 들키고 싶지 않았던 이 발걸음, 그 끝엔 단 한 사람 강재인이 있었던 겁니다. 그녀를 멀찍이 지켜보던 그는 결국 조용히 다가와 그녀의 팔을 조심스럽게 붙잡습니다. 잠깐 얘기 좀 하자. 제인은 놀라서 돌아봤습니다. 눈앞에 선 기찬. 그녀는 당혹감과 경계심이 엇갈린 눈빛으로 그를 바라봤습니다. 지금 이러시는 거 부적절한 거 아시죠? 그 말에 기찬은 눈을 피하며 낮게 읊조립니다. 그냥 한마디만 하려고 왔어. 이게 마지막 일지도 모르니까. 제인은 말없이 그를 바라보다가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끄덕입니다. 잠시 둘만의 시간이 흐르려는 찰나 날카로운 기운이 회식 자리에서 빠르게 다가옵니다. 이태호. 그는 곧바로 두 사람 사이로 들어오며 기찬의 손을 단호하게 떼어냅니다. 여긴 당신이 끼어들 자리가 아닙니다. 기찬은 놀란 듯 태호를 바라보았고 두 남자 사이엔 금세 팽팽한 긴장감이 흐릅니다. 그녀와의 시간 그 깊이를 내가 아냐. 지금 그녀 곁에 있는 건 나입니다. 둘의 시선은 불꽃처럼 부딪히고 제인은 그 사이에서 눈을 감습니다. 다시 반복되는 삼각관계에 흔들리는 감정 소용돌이치는 과거. 그녀는 더 이상 과거의 감정에 휘둘리지 않기로 다짐했지만 현실은 결코 간단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두 남자 사이로 나서며 말합니다. 그만하세요. 둘 다. 기찬은 그녀를 바라보다 지친 듯 고개를 떨굽니다. 행복해라. 진심으로. 그리고 천천히 아무 말 없이 자리를 떠납니다. 그의 뒷모습은 한없이 작아 보였고 제인은 그런 그의 등을 끝까지 바라보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죠. 이태호는 그녀의 옆에 조용히 섰습니다. 괜찮아요? 라는 말 한마디 없이 그저 그녀의 침묵을 함께 견뎌주고 있었죠. 이태호는 이후 회장 부부를 찾아가 여동생 캐서린의 행방을 묻습니다. 그의 손엔 노트북에서 보관한 접속 로그와 메일 흔적들이 있었고 그 안엔 분명한 단서들이 포함돼 있었죠. 이 계정 분명 캐서린이 마지막으로 사용한 겁니다. 그런데 이 주소에서 로그인한 장소가 바로 YL 본사였습니다. 이 말을 들은 황 회장은 놀란 표정을 감추지 못했고 정윤이 또한 설마라는 듯 불안한 눈빛을 교차시켰습니다. 하지만 누구보다도 크게 동요한 사람은 셀이었습니다. 셀이는 캐서린의 이름이 나오는 순간 숨을 멈췄습니다. 순간적으로 뇌리에 스쳐 지나간 건 그날 밤 자신이 노트북을 통해 메일을 조작하고 계정을 확인했던 그 찰나의 순간들이었죠. 혹시 들킨 건가?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고 손끝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셀이는 곧 표정을 바꾸며 침착한 척 말합니다. 난 그런 이름 들은 적 없어요. 누구를 착각하신 거 아니에요. 그녀의 연기는 익숙했습니다. 많은 위기들을 모면해온 그녀답게 그 순간에도 흔들림 없이 말했지만 이태호의 눈은 예리하게 그녀의 말과 반응을 관찰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입꼬리는 웃고 있었지만 눈동자는 분명히 흔들리고 있었죠. 이태호는 그녀에게서 눈을 떼지 않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그 계정에선 H&K의 이중 계약서 스캔본도 첨부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로그인이 감지된 시간, 당신은 Y의 사무실에 있던 걸로 알고 있어요. 셀이는 잠시 침묵합니다. 그러자 회장 부부의 시선이 그녀에게로 향했죠. 하지만 그녀는 곧 고개를 젓고 말합니다. 메일이야 누가 내 컴퓨터를 써도 로그가 남을 수 있잖아요. 그게 왜 꼭 나라고 단정하세요? 그녀의 말에 정윤이는 눈을 가늘게 뜨며 속내를 떠보려 했고 황 회장은 복잡한 표정으로 태호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나 그날 밤 회의실에서 조용히 노트북을 분석하던 강재인은 이미 확신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건 세리 씨가 건드린 게 분명해. 제인은 로그인을 시도했던 시간대와 IP 주소 그리고 접속 위치를 모두 복원했고 그 모든 정황은 세리를 가리키고 있었죠. 그녀는 태호에게 자료를 보내며 말했습니다. 숨길 수 있을 거라 생각했어. 이제 하나씩 끄집어내는 일만 남았어. 이제 캐서린의 실종 사건, H&K의 비자금, 이중 계약서, 그리고 세리의 어두운 진실이 서서히 하나의 선으로 연결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끝엔 강세리 당신이 서 있어요. 김도윤은 점점 제인을 향한 감정을 감추기 어려워합니다. 그녀와 태호가 함께 웃는 모습을 본 그는 말없이 병원 로비에 앉아 생각에 잠기죠. 나는 그냥 동생처럼 지켜보는 걸로 충분한 걸까? 그의 복잡한 마음을 눈치챈 강승우는 능청스럽게 말을 건넵니다. 누나랑 이태호 잘 어울리지 않아요? 둘이 눈빛이 딱. 그 말에 도윤은 억지로 웃으며 대답하지만 그 웃음은 금방 사라졌습니다. 한편 세리는 태호를 찾아가 눈물을 보이며 말합니다. 나는 혼자서 지호를 키우며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당신이라도 날 이해해줘야 하는 거 아니야? 하지만 태호는 싸늘한 표정으로 말하죠. 지호가 아니라 당신 자신만 생각했잖아. 난 그게 제일 역겨워. 94회는 결국 진실이 드러나기 시작하며 누군가는 사랑을 잃고 누군가는 복수를 완성하며 또 누군가는 자리를 잃게 되는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모든 인물들이 조금씩 자신이 쌓아온 허상과 거짓의 무게를 마주하기 시작했고 그 끝엔 진실이라는 냉혹한 현실이 기다리고 있어요. 강세리의 과거, 황기찬의 진심, 김도윤의 사랑, 그리고 강재인의 결단. 여왕의 집 94회 진짜 전쟁은 이제 시작입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려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다음 회차 리뷰도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어요. 그럼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